안녕하세요. 재테크 넘버 원 채널 투자캐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재테크 톡 시간인데요. 심리를 이용한 월세 10% 할인 협상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시죠. 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그만큼 상대방을 알아야 최적의 전략으로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월세 조정법에도 적용이 되죠. 자, 집 소유주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자, 집 내부 파손, 수리해야 될 부분, 보일러 고장 등등을 들 수가 있겠죠. 이들의 공통점은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집 소유주가 가장 걱정을 하고요. 그중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공실 기간입니다. 계약 만료 후에 공실 기간이 오래되는 거겠죠.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계약 연장으로 공실이 없는 것이죠. 집 소유주는 공실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를 이용한 협상법을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상대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공실에 따른 지출되는 비용 리스트죠. 이를 안다라면 어렵지 않게 월세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협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월세가 일반적인 가격이라는 것이어야죠. 일반적이라는 가격이라 함은 예를 들어 평균 500에 30짜리 월세 가격에 살고 있다라는 말이죠. 이를 깎아서 500에 27에 살고 있다라면 협상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집에 비해 싸기 때문이죠. 집 소유주 입장으로는 다른 집에 싸게 줬으니 손해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집 소유주가 지불해야 될 비용을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자, 특이한 사항이 없다라면 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공실에 따른 월세 손실이고요. 두 번째가 집 꾸민비고, 세 번째가 중개소수료고요. 네 번째가 관리비입니다. 그렇다면 공실에 따른 정확한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월세 형태, 평형, 그리고 월세 비용, 그리고 꾸민비, 공실 기간에 대한 가정들이 필요한데요.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월세 가구 형태 및 평형인데요. 자, 월세라면 1인 가구가 많겠죠. 자, 1인 가구가 선호하는 거주 형태는 원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오피스텔이 있을 수도 있고, 소형 아파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준은 많은데, 자, 평형은 평균적으로 공용 기준 10평이라 보고요. 공실 기간은 보통 한 달에서 짧게는 바로도 구해지지만, 이를 평균하면, 자, 15일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월세 비용인데요. 이 평형대의 월세 비용 평균 500, 보증금 500에 월세 30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비용을 보죠. 첫 번째, 꾸민비인데요. 공실이 발생할 경우 도배장판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자, 평균 비용으로 도배장판 싸게 한다라면 30만 원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이 비용 역시 인건비 상승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는 것 30만 원과 안 하는 것 비용 없음의 평균가는 15만 원으로 보여지고요. 자, 두 번째 중개소수료인데요. 중개수수료는 요율이 자, 두 번째 중개수수료인데요. 자, 중개수수료는 요율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이를 계산하면 자, 월세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70입니다. 이 비용이 5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게 되면 월세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요율을 곱해줘야 되는데 앞서 보셨던 가정을 했던 500에 30이라면 보증금 500 플러스 30 곱하기 70은 2,600만 원입니다. 자, 5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요율은 5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요율은 0.5가 되겠는데요. 자, 하나의 식으로 보게 되면 아래와 같습니다. 중개수수료는 0.5 곱하기 가로 열고 500 플러스 30 곱하기 70 가로 닫고 입니다. 자, 이 값은 13만 원이 나오겠는데요. 부가세 10%를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14.3만 원이 나오겠네요. 14만 원으로 칩시다. 자, 세 번째 관리 비용입니다. 자, 이 비용은 한 달 평균 5만 원으로 잡으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가정했던 공실기간 15일로 대입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실에 따른 월세 손실이 15일이기 때문에 15만 원이고요. 두 번째 꾸민비가 15만 원으로 계산을 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중개수수료는 14만 원이고요. 네 번째 관리 비용은 자, 반이기 때문에 5만 원의 반 같은 경우 2.5만 원이 나오겠네요. 지출되는 항목이 4가지나 됩니다. 꽤 많지 않겠습니까?
이것의 총 합계는 46.5만 원이나 됩니다. 자,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 원을 공실이 생긴다라면 평균 지출 비용이 46.5만 원에 해당되죠. 자, 이 비용은 월세 1.5개월치 정도가 되는 비용이죠. 이렇기 때문에 집 소유주는 공실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확히 손해 비용을 알아봤죠. 자, 집피지기면 100점 100승입니다. 이제 협상하셔야죠. 솔직히 집 소유주 역시 공실이 난다면 손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확한 손해 비용까지는 모를 거예요. 대략적인 비용만 계산이 되죠. 쓱 이렇게 봤다가 도배장판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공실에 따른 손실 쓱 머리에 그려진단 말이에요. 이게 딜의 핵심 사항입니다. 자, 월세 30만 원에서 10% 할인은 3만 원이죠. 3만 원을 12로 곱한다라고 하게 되면 1년에 36만 원입니다. 자, 손실 아까 앞서 보셨던 손실 비용 같은 경우는 46.5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보다 훨씬 작죠. 앞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가격에 월세를 살고 있다라는 그 조건입니다. 일반적인 가격에서는 이런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월세 만료 3개월 전에 문자 슬 이렇게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내냐면 안녕하세요. 집에 살고 있는 거주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계약을 연장을 하고 싶은데 다른 월세 집을 알아보니까 500에 27 정도 하는 곳도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혹시 조정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계약 연장하고 싶어요. 정도로 보내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소유주 입장은 어떨까요? 여기서 문자상 언급을 했던 500에 27 딜을 하기 위한 조건을 걸으셨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실제 존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렇게 계약하는 곳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이 문자를 받고 집 소유주는 생각할 것입니다. 자신의 손실 비용, 근데 그 손실 비용보다 협상안의 비용이 작으면 협상안을 택하겠죠. 앞서 손실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을 했지 않겠습니까? 답은 오래지 않아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죠. 자, 이렇게 협상을 마무리 지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주변에 공실이 많다면 10% 이상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요. 주변에 공실이 없고 방이 부족하다면 이 협상법은 쉽지가 않습니다. 나가더라도 금방 채울 수 있다는 심리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집 소유주 입장으로도 이 협상을 타결을 안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해 봄직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을 한번 쓱 이렇게 살필 필요가 있으시죠. 자, 이렇게 심리를 이용한 월세 10% 할인 협상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가정이 있었죠. 평균가로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였습니다. 첫 번째, 보증금 500에 월세 30의 집의 공실 비용은 46.5만 원입니다. 두 번째, 주변의 집의 월세 시세와 공실, 유무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공실이 많다면 지체 없이 문자를 보냅니다. 자, 문자 내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10% 할인된 금액을 소유주에게 협상안을 제시합니다. 다섯 번째, 계약 연장을 하는 거죠. 10% 할인이 작으면 작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1년, 2년 쌓인다라고 하면 큰 금액이 되겠죠. 이 비용을 아껴서 다른 데 쓴다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방법 적극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재테크톡, 심리를 이용한 월세 10% 할인 협상법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